82회 TAT 1급 실전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합격률은 23%니까 평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이론평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재무제표 작성 시에 당해년도하고 직전 연도 정보를 함께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계 정책은 매년 계속 적용되고 이것은 일관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동일한 회계 처리 기준을 사용한다면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이것은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은 비교 가능성이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두 번째 보시면 매출 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됩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정상적인 감모손실만 매출원가에 포함되고 비정상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장부수량이 1000개, 실사수량이 920개, 결국 감모수량이 80개라는 얘기죠. 단위당 지도원가 줬고 단위당 순실현 가치를 줬어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개당 150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감모손실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80개 곱하기 취득원가, 따라서 8만원이 감모손실인데 정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손실은 150원 하락됐어요. 여기에 실사수량 920개를 곱하시면 이게 평가손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출원가에 포함된 정상 감모손실하고 평가손실은 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00만원이다. 그러면서 결산 정리사항을 줬네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구하는 문제죠. 요건에 대해서 기중에 현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할 경우 전액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기말에 미수이자, 선급비용, 미지급이자,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얘기죠. 따라서 자산과 이익은 비례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미수이자를 기말에 잡았어요.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겠죠. 따라서 정리 후 순이익 보시면 정리 전에 200만원이죠. 미수이자 자산이죠. 선급비용 자산 플러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지급이자는 부채죠. 따라서 비용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선수익도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90만원이 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유형자산 손상 차손을 구하는 문제네요. 기계장치를 2천만원에 취득하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단기 말 기계장치가 유효화돼서 손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600만원에 매각 가능하며 사용가치는 800만원이다. 결국 공정가치는 둘 중에 큰 금액이죠. 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가 있죠. 2천만원에서 내용연수 5년, 매년 400만원씩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반기 연말 기준 손상 전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비 400만원을 2년 동안 한 거죠. 800만원이니까 손상 전 장부 금액은 1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공정가액 800만원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400만원의 손상 차손이 된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발행 관련 자료를 줬네요. 그러면서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주 2000주를 16,000원에 발행하고 액면가액은 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주 발행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 발행 시 주식 발행 초과금 미상각 잔액이 400만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 보시면 이익잉여금이 1,400만원이 증가된다. 이게 답이죠. 이게 잘못됐죠. 여기에는 이익잉여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금액 만원 곱하기 2천주, 2천만원이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신주 발행 시 발생한 비용 2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발행가액은 1,600만원에서 신주 발행비 2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발행가액하고 액면가액을 비교하니까 600만 원 할인 발행됐죠. 따라서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미상각 잔액이 400만 원 있죠. 따라서 주식 발행 초과금 400만 원을 우선 제거합니다. 따라서 주식 발행 초과금 400만 원이 감소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잔액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을 계산한다. 2번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이 증가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손세 공제 후 매출세액을 구하는 문제네요. 제품 매출액 좋고 토지의 매각은 면세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 이것은 이자죠. 따라서 부가가치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서 대손 확정된 매출채권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700만 원. 결국 매출세액은 제품 매출 곱하기 10% 1,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손세 공제는 대손채권 부가세 포함이니까 110분의 10을 곱하시면 700만 원이 대손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손세 공제 후 매출세액은 1,7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차감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김항공씨 남성에 대해서 종합소득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배우자 소득 없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친 75살 근데 사망했어요. 그러면 사망일 전일 상황을 따른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추가 공제는 경로 우대 공제 70세 이상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인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으며 소득 없음 연령 요건 충족하죠.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장남 사업소득 금액 500만 원 있음 장애인이라도 소득 요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장녀 연령 요건 충족 소득 요건 충족 기본공제 대상.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하고 하나 둘 셋 넷 5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본공제는 5명 곱하기 150만 원 인당 7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추가 공제는 경로 우대 공제가 있어요. 100만 원. 그리고 본인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것을 다 연금 보험료 등의 소득 공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공제는 인적 공제 850만 원하고 연금 보험료 등 본인 부담분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 합친 금액 1,110만 원이 종합소득 공제액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덟 번째, 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해서 이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개시일 이것을 우리는 피상속인이 사망일이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겁니다. 이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신규 사업자는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분납할세, 이게 잘못됐죠. 납부할 세액이 900만 원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 규정을 보시면 1천만 원 초과 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2천만 원 초과 시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잘못된 표현이고 아홉 번째,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보시면 교통사고, 벌가금, 청구불산입이죠. 근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기부금을 손익계산세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송금불산이 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거죠. 기타 사익 유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 맞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산재 보상 보험료의 연체금 이것은 송금사항입니다. 따라서 별도 송금불산입에 세무조정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잘못됐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보다 과대 계상하고 이럴 경우에는 송금불산입 되는 거죠. 따라서 전년도에 상각 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송금산입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송금불산입 유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잘못됐습니다. 10번째 보시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기 순이익서부터 출발합니다. 제품 매출원가가 누락됐다. 제품 매출액은 가산 조정, 매출원가는 차감 조정, 그리고 지체 상급 1,000만 원은 이것은 송금사항이죠. 별도 세부 조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했다. 이것은 송금 불산입 사항이죠. 가산 조정. 그리고 일반 기부금은 800만 원이고 기부금 한도액은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00만 원의 기부금 한도 여유가 있어요. 따라서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 송금 산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월액에 대한 송금 산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이 가산 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에서 가산 조정을 플러스하고 차감 조정을 차감하고 기부금 2월 송금 산입 1,500만 원을 차감하면 46,700만 원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실무수행평가 주식회사 지용테크입니다. 실무수행 첫 번째는 거래자료 입력이죠. 1번 문제 보시면 잉여금 처분이네요. 그래서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줬습니다. 그리고 상법 규정에 의한 최소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초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결국 현금 배당액의 10%를 적립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행과제를 보시면 처분 확정일에 대한 회계 처리하고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줬습니다. 처분 확정일은 당기 2월 28일이죠.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게 200부터 해갖고 처분회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2월 28일이 되는 겁니다. 먼저 200부터 하도록 할게요. 200은 차변의 감채적립금 금액은 500만 원 이입됐어요. 그리고 대변의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입력했으면 200에 대해서 회계 처리했고 그 다음에 처분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했어요. 대변의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죠. 따라서 현금 배당액 2,000만 원이죠. 따라서 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변의 현금 배당액은 매지급 배당금 2,0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적립했네요. 대변의 사업 확장 적립금 356번 금액은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액 지금 5,200만 원 있죠. 따라서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5,200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처분 확정일자는 2월 28일 맞습니다. 여기에 감채 적립금에 200 금액이 있었죠. 500만 원 먼저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의 금액은 200만 원 처분액에다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사업 확장 적립금 1,000만 원 처분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2월 미처분 잉여금이 1억 3,500이 되는 거죠. 1번 문제는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퇴직연금 자료를 줬네요. 그러면서 퇴직연금 규약신고서를 줬고 하나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하면서 거래 자료를 입력하셔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규약신고서에 보시면 확정 기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길 유승환 결국 55만 원은 비용 처리하면서 재조경비죠. 그리고 사무직은 판관비 하면서 20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3월 31일 차변의 퇴직급여 508번이 되는 거죠. 55만 원. 그리고 차변의 퇴직급여인데 판관비는 806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금액은 20만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 하나은행 75만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실무수행 두 번째는 부가세 관리죠. 그래서 수정전자세액에서 발행, 이 문제는 매번 나옵니다. 드림전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하면서 일자는 5월 30일이죠. 그럼 메인 매출 전표 5월 30일자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로봇 청소기 이렇게 돼 있죠. 요것에 대해서 지금 제품에 화자가 발생해서 환입됐다고 돼 있죠. 6월 9일날 환입수량이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세액서를 발급, 전송하고 매출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는 마이너스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수정세액계산서 클릭하시고 환입 3번이죠. 3번은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뒤에서 평가 문제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겠어요. 확인한 다음에 일자는 6월 9일이죠. 0609. 그리고 엔터 치시고 로봇 청소기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3개가 환입됐어요. 3개, 그리고 금액은 125만원. 단가를 입력하면 환입된 금액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하시면 수정세액에서 한 건이 입력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자세액에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하시고 일자는 06월 9일이네요. 엔터 쳐보시면 한 건이 나타나죠. 이것에 대해서 전자 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행하신 다음에 이제 전송하시면 되는 거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해보십시오. 그러면 드림전자께 나타나 있어요. 마이너스 3개 처리된 게. 그런 상태에서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한번 0609 가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제품 매출 마이너스, 외상 매출금도 마이너스 이렇게 회계 처리된 게 확인되시죠? 이렇게 해서 수정전자세액에서 발급을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부가세는 기한 후 신고죠. 그래서 2기 과세기간 최종 3월, 결국 10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매출 매입 자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2월 4일에 기한 후 신고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자료 3회 차량 운반부는 생산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무신고에 의한 가산세율 20%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납일수는 10일, 만분의 2.1로 가정한다 하면서 자료 1일 3회 거래를 입력하고 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명세의 신고 구분과 신고 연월일, 즉 내년도 2월 4일에 기한 후 신고 납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2월 4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1을 보시면 두 개의 매출 전자세액에서 목록을 줬네요. 첫 번째 보시면 작성일자가 11월 10일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발급해야 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죠. 근데 그 이후에 발급했어요. 익년도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발급 못했죠. 이때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 10일 날 작성하고 발급하고 전송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수출 신고서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선적일 환율 좋고 외화금액 공가액, 즉 선적일 환율을 적용하시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매입 전자세액에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2500cc 화물차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작성일자, 발급일자 일치됩니다. 지연수치 이런 게 없습니다.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11월 10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매출의 과세, 그리고 제품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가액 3천만원, 거래처는 전자세상, 그리고 전자 입력을 하라고 했어요. 분계 유형은 외상, 그러면 제품 매출이고 외상 매출금 확인되시죠?
두 번째는 12월 10일 12번의 영세 제품입니다. 공가액 2천만원, 거래처는 테크노파크,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외상하시면 제품 매출이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됐어요. 자료 2, 12월 20일이네요. 이것은 수출이죠. 따라서 16번 수출, 그리고 제품 공가액 1,300만원, 거래처는 GD스타, 그리고 공개 유형은 2번 외상 하시면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입 전자세액에서 10월 30일이네요. 51번 매입의 과세, 화물차 공가액하고 부가세 입력하고 회사는 현대자동차, 전자세액서 하시고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이것은 혼합으로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미지금을 입력해야 되니까. 그리고 차량 운반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변에 253번 미지금, 이렇게 하면 매입 매출 자표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계의 부가세 신고서 10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엔터 치시면 지금 입력했던 게 확인되시죠? 따라서 납부세액 9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 우리는 가산세를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즉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 3천만원에 대해서 미발급이 있었죠. 그리고 영세율의 세액에서는 2천만원하고 기타란에 1,300만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신고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입의 세금 계산서 등에 2,100만원에 210만원 고정자산 매입분입니다. 그러면 90만원 미달 신고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전자세액에서 미발급 3천만원짜리가 있었죠. 여기에 2%니까 6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것은 무신고가 되는 거죠. 따라서 90만원에 20%에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50% 감면이 되는 거죠. 따라서 9만원이 되는 겁니다. 납부지원 가산세도 90만원 갖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수하고 줬죠. 10일에 만분의 2.2, 따라서 1980원이 계산되는 겁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영세 보시면 세금계산서하고 기타 합쳐서 3,300만원이죠. 이것의 0.5%이고 기한 후 신고니까 50%, 따라서 82,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가산세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시고 먼저 미발급 금액의 3천만원에 2% 60만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신고 일반에다 입력하시고 금액은 90만원, 그리고 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지원 가산세 모수는 똑같습니다. 90만원에 당초 납부기한 01월 25일인데 02월 04일, 그러면 미납일수 10일이 되는 거죠. 확인해 보시면 1980원 계산됩니다.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3,300만원에 0.5% 하시면 16만 5천이 나오죠. 여기에 50%니까 82,500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77만 4,480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할 게 과세표준 명세의 F7이죠. 여기다가 기한 후 과세표준 4번하고 신고 연월일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년도 2월 4일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가증권 평가가 있죠. 장기 투자 목적 하면서
이것은 매도 가능 증권이죠. 취득단가 줬고 전년도 공정가치가 줬어요. 그리고 단기 공정가치를 줬죠. 그러면 평가손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정가액 17,000원하고 장부가액이 19,000원이죠. 2,000원 하락됐어요. 따라서 2,800주 곱하기 하니까 560만 원에 대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나타납니다. 근데 취득 단가가 있죠. 요거하고 전년도 공정가치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따라서 취득 원가는 3,9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정가액, 전년도 공정가액 2,800주를 곱하시면 5,32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때 평가 이익이 1,400만 원이 있습니다. 결국 이 560만 원은 평가 손실이 아니라 평가 이익에서 먼저 상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 먼저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178번 매도 가능 증권을 선택하셔야겠죠. 비유동 자산. 그리고 560만 원 평가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560만 원을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 평가를 했고, 두 번째 재고자산 실사 내역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재료는 40개가 감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공품은 10개가 감무가 됐어요. 제품은 감무 수량이 없죠. 근데 원재료의 기말 재고 부속분은 비정상 감무이고, 비정상 감무는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공품 부속분은 정상 감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업 비용인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정상 감무에 대해서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결국 원재료 40개죠. 40개 곱하기 12,000원 하시면 48만 원에 대해서 비정상 감무 손실을 인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입력하셔야겠죠. 원재료에 대해서는 실사 금액 372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공품은 매출원가니까 실사 금액 38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품은 감모 손실이 없죠. 500만 원을 입력하셔야 돼요. 따라서 먼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원재료에 대해서 비정상 감모 손실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야겠죠. 따라서 대변의 원재료 적용부터 8번 타겟점으로 대체하신 다음에 48만 원 입력하시고, 그리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48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메뉴에서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까지 원재료에 대해서 48만 원 타겟점 대체액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실사금액 372만 원 입력하시고, 그리고 제공품에 대해서 380만 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500만 원 입력하시고 상단에 전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익이익금 처분 계산서를 처분 확정이라고 예정일을 입력하죠. 그러면서 이익이익금 처분 계산서에 손익 대체 분기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익금 처분 계산서 클릭하시고 아니요 하셔야지 지금 입력됐던 게 반영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처분 예정일은 내년도 02월 28일, 정기는 당기 02월 28일 입력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단에 전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 보시면 11번 3월 노무비 발생액 월계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월계표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03월서부터 03월 3월 노무비 발생액 2,985만 원 확인되십니까?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 조회 12월 말 당기 총 제조비용
1168-410-100 이것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 12월 말 영업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하단에 보시면 영업의 비용 68만원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조회 2월 말 이익이익금이라고 되어 있죠. 761, 161, 728 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이익이익금 미처분 이익이익금 759, 346, 124원 결국 4번이 맞네요. 그리고 12월 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잔액 840만원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17번 거래처 원장 조회 6월 말이라고 됐어요. 따라서 06월 30일, 06월 30일 계정가복은 외상매출금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드림전자를 찾으시면 여기 있죠. 9,212만 5천원 이렇게 찾으시고, 그리고 2기 확정신고기간 기한 후 신고서의 영세율 란에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서 영세율 란에 1,300만원 이것을 찾는 문제네요. 그리고 기한 후 신고서의 가산세액 이렇게 되어 있죠. 7774-480 이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다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하기 전에 다 창을 닫으십시오. 창을 다 닫은 상태에서 실무수행 네 번째 문제 원천징수 관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료 1은 관리부장 이상민의 2월 자녀 출산으로 변경된 주민등록표를 줬네요. 그리고 급여 명세서를 줬고,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직책수당은 매월 지급하는데 이것은 과세가 되는 거죠. 식대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음식물은 별도 제공되지 않는다. 결국 비과세란 얘기죠.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사량 소유한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근데 출장 시 별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장 수당은 직종에 관계없이 연장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장 수당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출산 축하금은 회사 지급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녀 1인당 1회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민은 회사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노동조합비는 직원에게 공제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급여 지급 시에만 공제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시 기부금 명세에 자동 반영되도록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 메뉴에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2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번 급여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주민등록표를 줬습니다. 본인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자녀 당해년도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출산세 공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월 급여 명세서를 줬네요. 식대 비과세고 출산 축가금만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인사급여의 사원 등록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상민 씨에서 지금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돼 있죠. 자녀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녀 20세 이하 출산 입양 1번 선택하시고 이름은 이유빈,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액 공제는 대상이 안 되지만 출산 입양 공제가 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메뉴에서 급여 자료 클릭하시고 먼저 수당 공제 등록이죠. 상여 다음에 직책 수당이 있었죠. 직책 수당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식대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식대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확인.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이것은 과세라고 했죠. 따라서 급여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장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급여 하시고, 그리고 출산
축하금, 이것은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출산료에 보십시오. 출산 장려금이 있네요.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 등록에 노동조합비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비, 그리고 여기에 기부금을 반영하셔야 됩니다. 확인, 기부금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공제하니까 급여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2월달 하시고 급여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급일은 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씨에 대해서 금액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급 입력하시고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장수당, 출산 축하금 500만원. 그러면 제출 비과세에 보시면 520만원, 결국 출산 축하금하고 식대가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제액은 자동 계산되는 겁니다. 노동조합비 4만원 입력했어요.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것은 시험 전에 최종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신 것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자 배당 소득의 원청 징수가 되어 있죠. 이자 소득자의 정보를 줬네요. 소득자는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자 소득을 입력하고 소득세를 산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 소득자 정보를 줬죠. 소득의 종류, 그리고 지급이자 230만원. 이것에 대해서 금융상품 선택하시고 이것을 선택하시고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타 소득자, 여기에 김전호 씨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할 건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체 메뉴에서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07월, 그리고 F2를 이용해서 김준호 씨를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계좌번호, F2를 이용하면 하나은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과세금은 일반 과세라고 되어 있어요. T 선택하시고 금융상품은 A 29죠. 따라서 F2 하시고 일반 회사채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세 특례 등은 없어요. 넘어가시면 되고 유가증권 표준 코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수일자는 당기 07월 25일, 기속연화는 07월이죠. 그리고 지급일자는 7월 25일, 채권이자 구분은 00 되어 있죠.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은 당기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금액은 230만원. 그러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실무수행평가 이상민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조회 하시고 이상민 씨를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F2를 이용해서. 그리고 부양가족은 몇 명인가? 여기서 한 명 적으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도 부양가족이죠. 따라서 배우자하고 부양가족 한 명 해갖고 2명을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급여에 대한 공제총액 보시면 494280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되니까 시험 전에 최종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게 정확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의 비과세 520만원 있었죠. 출산 축하금하고 식대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번 문제 보시면 7월 지급이자 배당 소득자료에 클릭하시고 지급될 이자의 세액 합계액은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합친 35만 4,200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 회계하고 부가세 그리고 원천 징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주식회사 강남물산입니다. 법인세 관리의 첫 번째 문제는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문제죠. 그러면서 자료 1, 2, 3대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3.1%로 되어 있죠. 그리고 수행과제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및
부속 토지 관련 자료를 줬고 임대 현황을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임대 보증금, 간직금 조정 클릭하시고 제일 먼저 말게 임대 보증금들의 적수 계산이 있죠. 따라서 임대 현황 여기 있습니다. 1월 1일자 경기 2월 하시고 임대 보증금 3억 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10월 1일자 보시면 1억 5천이 추가로 입금됐어요. 따라서 10월 1일자 1억 5천이 입금됐습니다. 적용란에는 입금하시고 1억 5천 입금됐어요. 그러면 임대 보증금들의 적수 계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비 상당의 적수 계산 이것을 클릭하시고 총액 적수 건물의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취득원가 자본적 지출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3천만 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은 7월 3일자에 취득한 거죠. 그 전에 2월 된 것은 3억 2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월 1일자 3억 2천을 입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월 3일자 난방장치 3천만 원 07월 3일 3천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적수에 대해서 입력해야겠죠. 지금 연면적 건물에 대해서 4,000평방미터입니다. 따라서 01월 01 4,000평방미터 입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 적수를 입력하는 거죠. 먼저 2,000평방미터 입력돼 있었죠. 따라서 1월 1일자 입실면적의 2,000평방미터 그리고 추가적으로 1,000평방미터가 입실됐어요. 따라서 1,000평방미터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화면으로 복귀하시고 임대 보증금에 대한 운용 현황을 줬죠. 이자 수익하고 배당금 수익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과목란에다가 먼저 F토를 이용해서 이자 수익 확인 계정금액 484만 2천원 그리고 보증금으로 해서 248만 7천원을 수입했죠. 그러면 기타 수익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배당금 수익 903번 하시고 합계금액 입력하시고 그리고 보증금 운영 수익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기타 수익 금액 자동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단에 보십시오. 임대 보증금 적수 계산되시고 이자율은 3.1% 확인되시죠? 그리고 입금 상당액 이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운용 수익 그리고 입금 산입액이 자동 계산된다는 거 그리고 이자율은 3.1%로 계산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합계 등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건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 한주입금 금액 입력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소득 처분 기타 사회 유출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실무 수행 평가 보시면 임대 보증금 등의 적수 여기 있죠? 1233억이 되네요.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고 건설비 상당의 적수 요 금액이 있죠?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금 선입액 884,874원 이것을 적는 거죠. 2026년 3.1% 이자율을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입금 선입액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두 번째 문제는 외화 자산가 부채를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것을 가당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런데 회사는 임의로 평균 환율을 적용해서 평가했다고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별로 세무 조정사항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지금 자산 부채 외화 미수금하고 외화 단기 차입금은 화폐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외화 선급금은 비화폐성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는 발생 시 장부 금액이 있는데 단기말 회사 적용 환율 1269원 갖고 평가했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회사가 얼마를 평가했는지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따라서 회계상 환산순이익이죠. 외화 미수금에 대해서는 1269원 하면서 3만 달러를 곱하시고 장부금액은 발생 시 금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회사는 357만 원에 대해서 환산이익으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부채일 경우에는 1269원인데 3267만 원이죠. 부채일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늘어났죠. 따라서 손실이 되는 겁니다. 미수금은 환산이익, 그리고 부채인 차입금은 환산 손실이 돼요. 따라서 회사에서 손익금 계상액이 197만 7천 원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무상 환산 손익을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결국 외화 금액에 대해서 장부 금액이 있었죠. 장부 금액하고 지금 평가는 1269원을 했어요. 근데 1470원을 하는 게 맞죠? 따라서 1470원에서 1269원 곱하기 3만 달러 하시면 외화 미수금은 금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요게 세무상 평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외화 당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늘어났죠. 따라서 이것은 송금 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0만 3천 원의 세무상 평가 손익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법인 조정 클릭하시고 외화 자산 평가 차순위 하시면서 외화 자산 USD 외화 금액은 외화 미수금이죠. 3만 달러. 발생 시 장부금은 3,450만 원이죠. 3만 달러를 나누시면 1,150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적용 환율은 1,150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금액 3,450만 원이 반영돼요. 그리고 적용 환율은 단기 말 매매 기준일이 되는 거죠. 1,470원. 그러면 960만 원이 평가 손익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화 부채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27,000달러. 적용 환율은 1,210원 하니까 3,267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470원 입력하시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70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게 세무상 평가 손익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갑 페이지에 가고 여기에 당기 손익금 해당액 요게 세무상이죠. 근데 회사 손익금 계상액 197만 7천 원 이것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60만 3천 원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건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학계 등록 클릭하시고 평가 손익인데 외화 평가 이익 미수금에 대한 겁니다. 미수금에 대해서 603만 원이 되는 거죠.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외화 평가 손실 또는 환산 손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액은 5427000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유보 발생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미수금하고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기 차입금도 입력해 하도록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무수익 평가 보십시오. 입금산입 유보 발생 603만 원 적으시면 되는 거죠. 송금산입 유보 발생 542만 7천 원. 그리고 6번 조정금액 이라고 되어 있죠. 6번 60만 3천 원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네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죠.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을 참고한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잔액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해서 T계정을 그려놓으시면 되는 거죠. 기초잔액 단기 증가, 단기 감소 T계정을 그려놓으시면 되겠어요. 정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서를 참고한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서가 입력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서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조정 학기표에도 입력되어 있다 하면서 수행과제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그리고
정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면서 을표를 줬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인금액이 9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송분산입한 게 7,900만 원이 있다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서 소득금액 조정 한계표 보시면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인 누계액을 구하실 줄 아셔야 돼요. 즉 기초금액 9천만 원에서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을 차감하니까 2억 5천3백만 원이 부인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결국 2억 5천4백만 원이 큰 금액이죠. 결국 이것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T계정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기초금액 7,900만 원 그리고 납입 5,100만 원에 대해서 송금 산입이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했던 것을 지급하니까 송금 불산입 추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클릭하시고 먼저 1번서부터 T계정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기초 금액은 7,900만 원, 해약 지급액 1,700만 원, 그리고 납입액 5,100만 원, 결국 기말 잔액이 1억 1,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송금 산입 대상 부담금 등 계산이 있죠. 여기에 기초퇴직연금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 7,900만 원 입력하시고 이중 퇴직연금 지급액 여기에 1,700만 원 입력했어요. 그러면 송금 산입 대상 부담금이 5,100만 원 이게 납입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퇴직급여 추계액 2억 5,300 앞에서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추계액 2억 5,300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말 부인 누계액 계산했습니다. 2억 5,300 그러면서 차감액은 제로가 되면서 퇴직부담금 등 송금 산입 누적 한도액이 2억 5,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100만 원 이렇게 계산됐죠. 근데 회사에서 송금 계산한 금액이 없죠. 따라서 조정 금액이 5,100만 원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학계 등록하시면서 먼저 퇴사하신 분이 있었죠. 따라서 송금불산입 정기 퇴직연금 지급액 금액은 1,700만 원 이것은 유보 추인이기 때문에 유보 감소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퇴직연금 불이익액 금액은 하단에 있죠. 5,100만 원 이것은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4번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단기말 부인 누계 2억 5,300 아까 계산했었죠. 이것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 1,700만 원 그리고 송금 산입 유보 발생 5,1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입력하는 문제네요. 먼저 첫 번째 판매 보증비 350만 원을 지출하고 판매 보증 충당금과 상계했다. 여기 판매 보증 충당금 기말 잔액이 있었죠. 요것에 대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기 판매 보증 충당금에 대해서 송금 추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송금산입 추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 기부금 500만 원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송금 추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송금산입. 그리고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세를 처리했다. 수수료 비용 아니죠.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송금불산입 유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장부금액하고 주식가액 차액 430만 원이죠. 430만 원에 대해서 입금 산입 기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기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근데 손익 귀속시가 도래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학계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 클릭하시고 하나하나씩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먼저 송금 산입 추인해 주시는 것 우측에 차감 조정 하면서 정기 판매 보증 충당금
금액은 350만원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 기부금 금액은 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 취득세 송금불산입이죠. 금액은 610만원의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금액은 430만원, 그리고 자본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기타 7번 잉여금 증감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수수익, 미수이자는 입금 불산입 사항이죠. 미수수익 또는 미수이자 금액은 120만원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무수행 평가를 보도록 할게요. 송금산입 유보 감소로 처리한 거 두 건이 있었죠. 350만원하고 500만원, 따라서 850만원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금산입 기타 금액은 430만원, 이것을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보 발생으로 처리한 금액, 따라서 610만원 토지 취득세, 이것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다섯 번째 문제는 세액 조정 명세서하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는 문제네요. 여기 보시면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일반하면서 기본 공제 세액 공제율은 1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단기 공제 대상 세액을 입력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단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공제 세액을 공제 감면세액 합계표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액 조정 계산서에 공제 세액을 반영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신규 투자 설비 내역 보시면 5억에 대해서 10%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법인 조정 하시고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클릭하시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 한번 찾아볼게요. 찾기 하시고 통합, 그러면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일반 돼 있죠. 여기서 F4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일반 투자 금액이 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면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확인, 5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할 게 단기 공제 대상 세액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저장하시고 여기서 단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 클릭하시고 F2를 이용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을 불러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분 5천만 원에 대해서 입력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체 메뉴에서 법인조정 2,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안 불러와졌어요. 이때는 회계에 가갖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손익 계산서 12월 달 금액 163,607,7328원,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다 불러질 겁니다. 163,607,328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세율이 20%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가시면 되는 거죠. 법인 조정 클릭하시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그리고 저장된 것을 새로 불러와지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최저한세가 자동 계산되는 거죠. 그리고 세액 공제가 5천만 원 이렇게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서 조정감 31676-6245 메모에 두시고 요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세액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제세액은 18323-376원이 되는 거죠.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세액을 31676-6245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쭉 보시면 2월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젠 최종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대상 세액이 있죠. 여기에다가 18323-376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차가감 세액이 자동 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제세액 감면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법인조정 공제세액 감면세액 합계표 값을 클릭하시고 새로 불러오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단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여기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불러졌네요. 그러면 세액공제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공제감면 세액 합계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18323-376원 그러니까 반드시 저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입력하면 공제감면 세액 합계표도 입력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법인세, 과세표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18323-376원 이렇게 입력됐죠. 그러면서 여기서 분납할 세액 자동 입력됐는데 문제에서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는 별도 이야기가 없었어요.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평가 문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의 공제 대상 세액 얼마인가? 5천만원 되는 거죠. 세액공제액에 5천만원이 공제 대상 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세액 따라서 최저한세 미공제세액 31676-6245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최종적으로 다운받은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5 가강계 금액 있죠? 이것도 법인세 과세 표준 20635-6645원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교재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간주 임대료가 3.5%를 적용했는데 교재는 3.1%로 계산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오류 수정표를 올릴 예정입니다. TET 1급 82에는 어진 예전 수준하고 비교하면 거의 평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10회 이상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